명주는 사실 이야기가 많은 술이 명주라고 보거든요. 네. 자랑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로해주던 값싼 술에서 웰빙 바람을 타고 영양 만점의 건강술로 새롭게 조명되는 술 막걸리. 우리나라 1호 술 평론가 허시명은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학교를 세우고 막걸리를 둘러싼 우리 역사와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 왔는데요. 그가 쓴 주당 천리를 비롯한 우리 술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으며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그 속에 담긴 깊고 풍부한 이야기들이 지금 허시명 교장을 통해 펼쳐집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막걸리 얘기를 하려니까요. 벌써 좀 취기가 벌써 오르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방송 중이라 마시면은 방송이 여기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그랬으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오후 돼가지고 술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이제 마시기로 하고요. 오늘 막걸리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는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술, 또 이제 제주로 빚는 술, 이것은 빚을 수 있게 됐고, 막걸리 우선 그 뜻을 찾아보면은요, 막걸리는 둥근 채 있죠. 채에다가 이 술을 막 거른다는 데서 막 거른다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래서 하죠.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간채 정도나 이제 가는 채로 하면은 좀 더 막히겠죠. 막히면은 물을 조금 줘야 됩니다. 물을 줘서 조금 막힌 지게미의 농도를 좀 더 성기게 해가지고 걸러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술 도수가 조금 내려가죠. 그래서 막걸리 도수는 좀 낮은 건데요. 여과하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고 이 막걸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이 한반도에서 빚어졌던 술, 또 마셨던 술 중에서 가장 많이 마셨던 술이 막걸리입니다. 지금은 맥주가 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전체 음주량에 마셨던 술의 양의 한 70%에서 80%가 막걸리였죠. 도수도 낮고 지게미도 좀 들어있고 해가지고 이제 수월하게 마셨던 술이고, 이제 맑은 청주나 약주나 소주는 귀한 술이었죠. 소주 같은 경우는 약으로 놨었던 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주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다 한 끼 밥은 못 먹어도 취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한 5, 6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술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술을 빚으면 항아리에 이 맑은 술이 갭니다. 그걸 떠내면은 청주가 되고요. 밑에 지게미에 알코올이 있네? 이것을 이제 채에다가 걸으면 막걸리가 되고요. 이 막걸리나 청주를 이 가마솥에 넣고 증류를 내리는 소주꼬리에다가 증류해내면 소주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술 빚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걸 통해서 막걸리가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잘 빚으려면요, 소독을 잘해야 돼요. 소독을 잘해야 돼서 예전에 항아리를 마당에서 뒤집어가지고 집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연기랄지 증기를 통해서 이 항아리를 소독하는데, 그 연기에 가는 입자가 항아리 안에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이렇게 잘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소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고두밥을 찌야 되는 거죠. 밥을 지어서도 술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고두밥을 찌는 거, 이제 떡 찌듯이 증기를 통해서 쌀을 고슬고슬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술을 치댈 때 그 고두밥 안에 누룩물이랄지 물이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발효가 좀 잘 되죠. 그래서 고두밥을 찌고 잘 식혀줘야 됩니다.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위생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술을 빚으려면 반드시 누룩이 필요합니다. 누룩은 통밀을 빻아가지고 저렇게 발로 단단하게 누른 거예요. 누룩이 한판 거에서 누룩이에요. 단단하게 눌렀다고 해서. 그래서 잘 눌러야지 좋은 누룩이 돼요. 그래서 고두밥을 찌고요. 누룩을 가루를 내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저 물은 이제 밑술을 만들어가지고 밑술을 조금 넣는 건데요. 열심히 치대요. 이제 물하고 누룩하고 고두밥하고 넣고, 저것은 이제 죽을 좀 써가지고
치대는 건데 미생물이 그 원만하게 이게 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잘 치대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고요. 온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면포를 씌워서 안정된 발효를 하려면은 20도에서 한 25도 정도 온도를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잘 이렇게 둬서 발효를 하려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은 술이 이제 뜹니다. 근데 술 발효하는 것을 보면은요, 큰 이제 양조장의 발효통인데 이렇게 기포가 많이 올라와요. 마치 무슨 불을 떼가지고 끓이는 것처럼 탄산가스가 막 올라와요. 그 소리가 양이 많아지면은 그 양철 지붕의 소나기 떨어지는 소리처럼 나고 저 힘이 세가지고 나중에 항아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술 빚는 분들이 신기해해요. 아, 뭔가 미생물이 생명체가 작동을 해서 저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참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에다 이제 걸르는 건데요. 저희는 둥근 체에 이 구멍이 나는 데다 꾹 짜서 체에다 걸르면은 이제 막걸리가 됩니다. 저 술은 복분자가 들어가서 와인처럼 부습니다. 이렇게 그 술 빚는 모습을 봤는데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려서 아버지 심부름 자 이렇게 주전자 노란 주전자 들고 막걸리 양조장에 술 받으러 가신 분들 계시죠? 그때 가면은 그때는 이제 군것질 거리도 없으니까 받아오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지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해서 조금 맛을 봐요. 묘한 맛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오늘은 술이 좀 적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술 심부름 갈 때 그래도 조금 그 맛이 이렇게 텁텁하긴 하지만은 약간 단맛도 돌거든요. 그리고 좀 알싸하고 좀 더 한 모금 한 모금 하다 보면은 양이 준 줄 알아. 그러면 오다가 내과에서 물을 조금 타. 다 전과가 그런 전과가 있어요. 물을 정도 타면은 그날은 아버지가 그러죠. 오늘은 술이 싱겁다. 그래요. 어른들이 조금 눈치는 채셨겠지만 다행히 뭐 주전자 이렇게 뒤집지 않고 갖고 온 것만으로도 가상하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여기시는데 어려서 그렇게 막걸리는 맛보고 또 호기심 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지금의 중년 세대들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막걸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얘기해 보자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녁에 술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이 술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연 속에서 예전에 내 막걸리 심부름 갔던 거랄지 또 이게 쌀을 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쌀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쌀을 이 고두밥이든지 식은 밥을 가지고 막걸리를 빚었던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와 또 여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막걸리의 진정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문화를 얘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막걸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학교 뭘 가리키나 뭐 어떤 분들이 오시나 궁금한 게 참 많네요. 이제 양조장 분들도 동문 양조장이 한 50개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이제 늘 술을 빚지만 도대체 내 술을 누가 좋아하는가 객관적인 좀 평가를 좀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고 은퇴를 앞둔 분들이 시골에 농토는 조금 하나 마련했는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밥도 먹지만 술도 좀 만들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술을 빚어놨다 와라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젊은 층은 음식이나 또 이렇게 어떤 그 사업,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예. 보람도 크시겠어요. 사실 술은 알아서 마시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는 8살에 학교를 입학하면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스스로 술을 마시는 평균 연령이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던데 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술을 마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또 지금의 이제 그 성인들도 그런 경험 없이 자기가 술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이렇게 세게 먹고 그러면서 몸을 조금 많이 이렇게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좀 몸을 좀 망치거나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술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부하 직원들 또 자녀분들에서 어떻게 술을 마셔야 되고 어떤 술을 마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도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항상 그 도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막걸리는 알코올 퍼센트가 6%에서 8% 정도, 그리고 물이 한 90% 정도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식이섬유랄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농주라는 계보, 그러니까 일하면서 먹었던 것들이어서 사실 그 부드러운 술의 도수에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 도수가 요즘은 프리미엄 막걸리든 알코올 도수가 12도인데요. 특별한 차별화된 막걸리도 나오긴 했지만은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일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도수가 6도로 좀 낮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자기만의 술을 빚어 먹는 그 뭐 가양주 문화. 네, 그게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조선시대 때 반가에서는 그 주인이 할 일이 사랑방에서의 손님 맞이하는 거다고. 네. 그리고 이제 제실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봉제사 접빈객이 가장 중요한 코드였죠. 네. 이 제사 지낼 때 술 없으면 제사 못 지냅니다. 네. 사실 술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영혼과 그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과를 이어지는. 연결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사랑방에 온 손님이 있는데 밥은 주죠. 근데 술을 안 내줬다 그러면은 환대하지 않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주다가도 술이 어느 날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만 가시지요.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뼈대 있는 집안이다. 반가다 하면 술이 있죠. 아, 한때는 막걸리 금지시켰잖아요. 그 막걸리 빚는 제조. 것을 제조를 금지시켰는데요. 1995년 이후부터는 자기가 빚은 술을 자기가 이제 마실 수 있는, 이제 집에서 빚어서 제주나 친구하고 함께 마실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그게 일제 강점기 때 1934년부터 1995년까지 집에서 술을 못 빚게 되고 모든 술은 상품으로 유통되는 술만 존재했기 때문에 한 60년 정도를 우리는 집에서 아니면은 어떤 그 가정의 발효식품으로서 술을 즐길 수 없는 시절을 겪었죠. 1980년대 들어서 막걸리 산업이 급격하게 좀 하향하기 시작을 했죠. 예, 맞아요. 그때는 예. 왜 그랬을까요? 절묘하게도 80년대 그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그 사이 1987년에 그 술 소비량을 보면 맥주하고 막걸리가 생산량이 80만 킬로리터로 비싸게 어깨를 나란히 했다가 88 올림픽이 열리고 그 이후부터는 맥주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요. 막걸리는 이제 하염없이 추락을 하죠. 사실 개방화되고 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대학생 신입생 환영에서도 이제 맥주로 가고 80년대 학번들은 막걸리인데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맥주를 신입생 종목이 환영을 해. 바뀌어 이런 있어요. 상황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90년대 초반 학번, 80년대 후반 학번들이 군대 갔다 와서 겪는 갈등이었죠. 외국인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또 좋아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건강한 술이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한테는 동양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비만한 사람들이 적고 하면서 그 주식으로 먹는 쌀이 좀 더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쌀로 만들어진 술에 대한 호기심을 줄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맛보는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이제 뭐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와인 같은 경우는 항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막걸리에는 그 항암 성분이 되는 파네졸이랄지 스쿠알린 성분이 다른 술에 대해서는 더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또 항암주라고 막 주말이면 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많았어요. 근데 그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먼저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적당히 드셔야 된다. 궁금한 게 원래부터 술을 좀 좋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완전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셨는데 제 그 직구든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줘야지 술 전문가 아니냐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죠. 그 술 잘 마신 분들은 내가 술을 마셔서 쓴 게 대야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술을 마시고 나서 사건 사고가 대야 소설이지 술 자체에 대해서 내용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길에 또 네. 이쪽으로 가게 되셨잖아요. 이건 예.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가서 가봤고요. 예. 그리고 그 양조장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친척들한테 소개시켜줘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네네. 하지 말아라. 안 좋다.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가 하고 있고 뭐 삼촌이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고요.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자기들만 독점해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 술을 좀 만들기도 하고 좀 더 팔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 돈의 가치만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술을 만들고 그걸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술에 대한 뭐 역사 분석까지 막 하시는데 네. 원래 직업이 네. 기자셨죠? 네, 저는 여행 작가기도 하고요. 네. 기자 생활을 세미 깊은 물이라는 잡지사에서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런 그 발행인께서 운영하셨던 그런 잡지사에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경치가 좋은 곳을 이제 여행 작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고 그걸 잘 지키는 곳은 물이 좋습니다. 네. 물이 좋으면 술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술을 받아다가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술을 한 잔 마시면은 마음에서 글이 싹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걸 그냥 적고 또 이제 때때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요 술을 좀 먹여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술을 먹고 감동하는 얘기가 싹 나옵니다. 술 맛이 어때?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적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다음부터 안 데리고 다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 글이 아닙니다, 사실. 충남 우리 지역의 술 문화도 궁금한데요. 네, 충청남도가 술이 상당히 센 지역이고요. 네. 문화재가 지역 문화재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오. 한번 꼽아볼까요? 네. 예, 충남들? 충남의 최고 순하면 뭘? 충남에 우선 인삼 있으면 인삼주가 있고 금산에 그렇죠. 인삼주가 있고요. 청양에 구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기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룡 공주의 계룡 백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그 온양 외안 마을에 연잎이 들어간 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산 소곡주가 있고요. 유명하죠. 네, 예. 그다음에 당진시 면천에 면천 두견주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꼽아도 한 6종류가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풍부하게 지역에 고루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야. 양반들이 많이 네? 양반들이 많이 산다고 양반들이 충청도 뼈대 양반. 있는 집안들. 예, 그래서 많이 지켜낸 것 같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화, 명품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우리 막걸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술로 경쟁력이 좀 있죠. 사실 맥주가 세계에서 그 전 인류 이 음주 인구의 80%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럽 자본주의 문명이 제국주의화되면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의 따라서 이렇게 영어가 유통되듯이 맥주가 유통되는 건데 쌀 문명권이 세계의 문화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면 그때 맥주 스타일의 술은 막걸리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이제는 그 문화로 풀어서 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막걸리를 통해서 쌀도 이해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전통주의 미래가 밝아지려면은 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명주는 사실 이야기가 많은 술이 명주라고 보거든요. 네. 자랑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이건 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앞들에서 농사를 짓고 이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뭐 이렇게 퇴비도 조금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고 수확을 해서 언제 수확을 해가지고 도정은 쌀을 어떻게 갖고 며칠이 걸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명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면천 두견주처럼 오랜 세월과 그 지역 사람들이 지켜내고 진달래 꽃을 두고 그때 철쭉 넣으면은 죽으니까 진달래 꽃을 딱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거리가 많은 술이 명주라고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잘 즐기면 또 이야기거리가 더 붙을 겁니다. 그럼 전통주는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게 되고 자랑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허시명 교장 선생님의 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그 양조장에 가서 술을 어떻게 빚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자산인데 이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빚는 방법을 잘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아주 그 쉽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 양조장 학교 네.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그 귀촌하거나 아니면 그걸 자산화시키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달간 일해서 다 배울 수도 있고 네네. 배우면 뭐합니까? 그걸 가서 직접 그대로 약속한 농산물을 가지고 빚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기술은 빨리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양조장 학교를 만드는 게 지금의 작은 꿈입니다. 야. 함께 하실까요? 예? 저는 그 앞에 학원을 차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술은 좋은 스토리가 있는 술이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단순히 뭐 술 맛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술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허시명 교장 선생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